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컬과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남극에 사는 어린 황제 펭귄이 뉴질랜드까지 간 이유. 2011년 여름 뉴질랜드 해변에 놀라운 생명체가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남극에 있어야 할 황제 펭귄이 뉴질랜드 해변에 피곤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을 직접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지친 표정이 유독 눈에 남는다 라고 말했어요. 게다가 생후 10개월인 어린 펭귄이 남극에서 뉴질랜드까지 6,000km 이상 헤엄쳐 온 거라서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죠. 무엇을 위해 어린 펭귄은 이렇게 먼 곳까지 헤엄을 친 걸까요? 6,000km를 헤엄쳐서 도착한 뉴질랜드에서 피곤한 어린 펭귄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펭귄을 보며 역대급 길치라고 부르며 펭귄이 중간에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펭귄이 나온 사진과 소식을 듣고 문득 한국의 아이들과 청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0대 후반의 청년이라면 모두 공감할 만한 이야기죠. 평생 열심히 부모님과 어른들의 말을 듣고 살았는데 정작 세상에 나와보면 이런 생각만 들죠. 이건 내가 원하던 세상이 아닌데? 나는 이걸 원한 게 아니야.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한국의 청년과 어린 황제 펭귄은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 삶을 살았죠.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점점 멀어지면서 너는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었을까? 돌아갈 수 없는 그 먼 곳에서 얼마나 애절한 음성으로 찾지 못한 꿈을 부르며 두려웠을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자립과 창조성을 강조한 부모의 말을 통해서 아이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만의 길을 찾아서 여기 뉴질랜드에 도착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 수천 명이 떠나도 혼자 남을 용기, 반대로 수천 명이 남아도 혼자 떠날 용기를 갖게 된다는 근사한 사실이죠. 여러분은 지금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있나요? 언제나 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정답을 알려주면 그 길만 걷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는 답을 찾도록 기다리실 건가요? 다시 한번,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중요한 건 부모의 말이 아이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띵컬킴 김종원 작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의무. 나는 신문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태평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들은 늘 남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자기 눈앞의 의무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괴테. 10분이 먼지처럼 사소한 시간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지 말고 먼지처럼 사소한 일을 찾아서 해결하라.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먼지처럼 사소해진 너의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카카오 채널 김종훈 작가님의 생각 공부.
분쟁과 갈등에서 벗어나는 법. 이건 우리의 철학과 맞지 않아요. 역사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죠. 이념이 다르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무리를 반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과는 전혀 다른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 그냥 네가 너무너무 싫어. 내가 왜 너 같은 사람과 어울려야 해? 보기만 해도 싫은데 어쩌라고? 온갖 종류의 고상한 말로 포장하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보통의 인간관계에서는 이렇게 사상과 이념의 대립보다는 다른 성격과 못된 태도가 충돌해서 심각한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모든 악에도 일정 부분의 선이 들어있고 반대로 모든 선에도 어느 정도의 악이 들어있다. 하지만 악에는 악만 존재하고 선에는 선만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온갖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좀 더 차분해져야 세상이 보인다. 2022년 10월 김종원 작가. 글쓰기로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3가지 질문. 가장 큰 착각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잘 쓰는 게 아니다. 역량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 무엇을 쓸 것인가? 그걸 왜 써야 하는가? 세상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나? 매우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당신의 글쓰기가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현실에서 전혀 주고 있지 않다면 위에 나열한 3가지 질문에 답하고 또 답해보라. 답을 할 수 없다면 한 줄도 쓰지 말라. 그런 상태로 쓴 글은 허공에서 사라질 뿐이다. 스승보다 나아지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수준 높은 스승을 찾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당신이 글을 썼다면 반드시 확인 가능할 정도로 나아져야 한다. 질문의 답이 이끄는 곳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아라.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아침에 일어난 아이에게 들려주면 하루가 근사해지는 6가지 말. 힘들 때는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흐르고 있었으며 아이도 순식간에 몰라보게 성장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날도 있었지요. 너 빨리 안 자면 혼난다. 밤에 아이가 잠들지 않을 때마다 했던 말입니다. 아이가 빨리 잠들어야 집안일을 할 수 있으니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저것 왜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많았을까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만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더는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잠들지 않는 날이 오니 다 커버린 아이를 보면 그날이 더 그리워집니다. 바닥에 누워 예쁜 두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 시절의 아이가 눈물겹게 그립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후회하죠.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빨리 자라고 화를 냈을까? 돌아보니 그게 결국 행복이었는데 그때 설거지 5분 늦게 시작하고 5분 더 아이와 함께 누워 있었을걸.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시간이 우리 아이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 두려운 마음도 들죠.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 저 예쁜 눈과 표정까지 모두 다 내 마음에 담고 평생 꺼내보고 싶다. 그러니 더 후회가 남기 전에 매일 아침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하루를 시작해요. 요즘에는 어떤 고민을 자주 하니? 오늘은 그 고민을 멋지게 해결하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 오늘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꼭 현실로 만나게 될 거야. 가장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하자. 덜 소중한 것이 더 소중한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네가 보는 어제 하루와 오늘 맞이한 하루는 다를 거야. 오늘 저녁에는 뭘 먹고 싶어? 근사한 시간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멋지게 보내자. 지금 특별히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니? 우리 오늘 하루는 그 음악으로 시작하자. 어떤가요?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은 사소한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한 장의 풍경화로 남죠. 그 풍경화의 주인공인 당신과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김종원 작가.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지나가면 모두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오늘을 남기며 사랑을 전하기로 해요. 김종원 작가. 자녀 교육, 부모 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부모의 말.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2월 20일. 내가 아이에게 준 마음은 결국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인문학 달력. 내가 아이에게 준 마음은 결국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